북미 정상회담이 10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측 일행이 오늘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외교부 일행과 만나는 등 곧바로 실무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는 광주 범시민 걸기 대회가 오늘 광주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3인 망언의원의 퇴출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도 벌였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 택시 미터기는 바뀌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일이 추가 요금을 확인해 지불하면서 기사와 승객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의전을 담당하는 실무팀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미국 실무팀도 이미 베트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의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현지를 연결합니다. 송금환 특파원, 오늘 북한 측 일행이 도착했는데 행보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 앞입니다.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북한 일행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KBS 카메라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일행은 호텔이나 북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항에서 정부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반쯤에 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곧바로 회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창선 부장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했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에 하노이 국제공항에 김창선 일행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왔습니다. 일반 VIP 전용 출구를 이용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모습을 보였던 의전과 경호를 맡은 북한 책임자 11명이 동행했고 일행들은 베트남 공안의 경호를 받으며 고급 승용차 5대에 나눠 탔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창선 부장이 보름 전에 먼저 들어와서 숙소 등을 살펴본 것처럼 의전 준비를 위해서 열흘 먼저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미 들어와 있는 미국 실무팀과 곧 협의에 나서겠죠.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실무팀과는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부 게스트하우스에는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일행이 정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30분 뒤쯤에 베트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평양에 다녀왔던 레티투앙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마이프옥중 의전국장도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측의 사전 작업팀이 이미 하노이에 와 있는 만큼 미국 실무팀과의 의전 협의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지 소식통은 북미 협상 의제를 담당하는 미국 측 일행이 다음 주 화요일에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전과 의제 모두 베트남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that will be very successful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We have also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는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들어진 적이 없던 것이라며談判 상대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협상인 만큼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대북 제재도 그대로일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Everything is remaining. 사사건건 대립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매우 긴밀하게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외부 여건이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노벨상을 거론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얘기입니다.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북한 미사일이 일본 머리 위로 지나가는 일이 멈췄는데 이는 자기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은 것도 자기 덕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처럼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면서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잠재력이 크다고 재차 지켜세웠습니다. 구체적인 핵폐기 약속과 실행을 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결국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망언 의원들의 퇴출과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18 광주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가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을 규탄하는 광주 범시민 걸기대회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5.18 왜곡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퇴출, 3인방 퇴출 못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도망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 한국당 완전 퇴출이어서. 참가자들은 특히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는 5.18 왜곡과 폄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데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5.18을 묻어간 그러한 세력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 대표 정치인들도 역사 왜곡 처벌법을 추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집회에는 5.18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영아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의 아들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걸기대회에 앞서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와 거리 행진을 벌였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광주 범시민 운동본부는 다음 주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5.18 왜곡 근절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망언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을 놓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에 대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점을 이런 정치적 이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이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에 추천했던 권태호, 이동욱 의원을 재추천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한 이정명 의원의 추후 제명 절차 문제는 당헌 당규대로 이행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 문제는 당의 징계와는 다른 차원인 만큼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몽리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만원 씨 등을 거론하며 4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다가 자격 요건 자체가 미달된 사람을 추천한 건 바로 한국당이라며 추천권 반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정명 의원 등의 국회 차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 간사회의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5.18 조사위원 추천 문제와 국회 정상화 해법 등을 놓고 여야 간 인식차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폭행과 협박 시비에 연루된 손석희 JTBC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폭행은 없었고 협박을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유리문을 지나 황급히 조사실로 향합니다. JTBC 손석희 대표입니다. 손 대표가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건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지금까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조사실에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혐의는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것뿐이고 협박을 받은 건 오히려 손 대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 변호인단은 문자, 메시지 등 김 씨의 공갈 미수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월 수입 1,0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본인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특감반장의 허락을 받고 사찰 보고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만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 만입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해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특감반장의 허락을 받고 각종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썼다고 주장한 만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보고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청와대 관여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특감반장은 지시는 물론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했는지,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 내용을 이 전 특감반장에게 확인했고 고소고발 내용 전반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마약 투약과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이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행 사건과 마약,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이 영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거센 여론의 질타 속에 영업이 어려워지자 논의 끝에 영업 중단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인지 완전 폐쇄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건 맞는데 현재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버닝썬이 입주한 호텔 측도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닝썬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여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클럽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다른 클럽을 돌며 마약을 팔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대 프로골퍼와 클럽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들은 해당 클럽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하는 등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유명 클럽 마약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예고된 인상이었지만 정작 택시 미터기는 바뀌지 않아서 일일이 표를 보고 추가 요금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승객도 기사도 모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이 낮에는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 올랐습니다. 미터기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아직 미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미터기 교체가 안 된 택시를 타는 승객들은 이렇게 변환표를 보고 요금을 내야 합니다. 4,2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좀 보고 할게요. 미터기에 찍힌 택시비에 추가 요금을 더합니다. 일일이 표를 보고 요금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5,100원 나왔습니다. 요금 계산이 번거로워 다음 주 출근길을 걱정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1, 2분이 되게 소중한데 그 시간에 이제 기사님들이 찍을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상된 요금을 받지 않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그냥 계속 3,000원이라서 저는 괜찮아요. 당혹스럽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좀 실랑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미터기 교체가 이뤄진 차량은 7만 2천여 대 가운데 80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요금제를 반영하려면 서울시가 공인한 미터기 업체를 방문해 미터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터기는 봉인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띄워야 됩니다. 원격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하루에 8,000대씩 이달 말까지 모든 택시의 미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간호사들 사이에 괴롭힘 문화, 이른바 태움 문제를 처음 사회에 고발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지금도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외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병원에 공식 사과도 없습니다. 박 간호사의 이모가 고인의 어머니를 대신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선욱이가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의 병원 내 태움. 지난달엔 서울의료원 고 서지훈 간호사마저 같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는 그대로 간절한 외침입니다. 예비 간호사들도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간 선배들의 상황이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이 아프고 두려운 죽음을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양을 만들어주지 말아주십시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여전한 상황. 오늘도 간호사들은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진료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관련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어제 압수한 업무 일지와 CCTV 등을 분석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고노 외무상이 직접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일 관계에 한동안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은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재차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달 31일 양국 국장급 회의에서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수용 관련해서 정부 간 협의 요청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대리인이 신일철 죽음의 자산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명한 점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우려를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항의했다고 보도했지만 강 장관은 회의에서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최근 양국 사이의 갈등 현안에 대해 두 장관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미 간의 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민현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사형제 폐지 논란입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형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만난 세상, 오늘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천주교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태혁입니다. 신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교정사무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그 사형제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하는가? 아니,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살인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인권 감수성, 인권 의식이 점차 성장되고 있고 법률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에서 그런 선상에서 또 한번 헌법 서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사형이다, 사형제도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그거는 입증하기 참 힘들다, 혹은 범죄력이 억지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엔에서도 그 의견을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사형제를 찬성하는 의견들을 보면 그 이유가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응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흉악범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진 않잖아요. 정말로 올바르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한 사람들을 그냥 사형 처벌을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수들을 자주 만나보십니까? 예. 저 사람들은 뉘우치도 않고 눈물도 흐르지도 않고 계속 사람을 죽일 것처럼 으르렁 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어떤 친구들은 108배를 하면서 자책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대체 형벌,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종신형이죠.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형인데, 그러니까 평생도록 그 감옥에 살게 하는 것이죠. 두 차례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합헌 결정이 났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계속 OECD 국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안에서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유엔 가입 국가 안에서도 3분의 2가 폐지하는 상태이고, 사형 폐지가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성장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아픔 이야기하고 서로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여행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비 지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영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정치권에 큰 혼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핵심은 멕시코와 맞댄 미국 국경의 장벽 건설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한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엔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If we had a war, we don't need the military because we'd have a wall. So I'm going to be signing a national emergency.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의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장벽 건설을 목적으로 한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First of all, it's not an emergency. What's happening at the border? It's a humanitarian challenge to us. The president has tried to sell a bill of goods to American people.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한 주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줄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한 거지만 대법원에 가면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And they will sue us in the Ninth Circuit, even though it shouldn't be there.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계속 건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트럼프. 인도주의적 문제로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최룡해, 리만건, 김여정, 리영식 등 조직 지도부와 선전 선동부 간부들이 수행했고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40을 넘긴 아들에게 일을 안 한다며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인천과 베트남 푸꾸옥을 잇는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첫 비행편부터 지연 출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인천에서 푸꾸옥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내비게이션 문제 등으로 7시간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 170여 명이 늦은 밤 공항에서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던 우리 시대의 양심이자 큰 어른이었던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난 10년 전 혹한이 몰아치던 명동성당은 당시 40만 추모객들로 붐볐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시고 선종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선종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선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명동 대성당에는 3천여 명의 신자들이 자리해 고인을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김추경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도 본받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추모사에서는 5.18 망언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김추기경은 시대의 양심이자 큰 어른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사의 고비였던 1970, 80년대 독재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정권의 우리는 과연 양심과 의리 있는 아니면 이 정권의 우리는 청가의 악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김추기경 묘역엔 종일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을 때는 굉장히 그 희생 아니면은 겸손, 그거 아니면 좀 힘드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며 모든 이의 밥이 되고자 했던 진정한 신앙인 고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 바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 그게 말하기 제일 쉬워서 그래요.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었던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들은 올 한 해 동안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